중국 다시 독일 최대 교역국 부상. 무역 균형 전략 주목. 중국이 다시 미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독일 통계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독일과 중국 간 전체 교역 규모가 1859억 유로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순위 역전은 주로 중국산 제품의 대독일 수입이 8.5%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중국의 수입 규모는 1245억 유로로 독일의 최대 수입국으로 등극했으며 전기 장비, 의류, 기계류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과 미국의 교역 규모는 3.9% 감소한 1847억 유로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2024년 잠시 미국에 1위를 내주었으나 1년 만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대중 수출은 12% 이상 급감한 614억 유로를 기록하며 부진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의 최대 수출 대상국 1위는 1127억 유로를 기록한 미국이 2015년부터 이어온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일부 수출 물량을 독일 등 유럽으로 우회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독일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국과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금 향후 연평균 2.8% 인상 전망. 독일의 법정 연금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약 2.8%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11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신 연금보험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9년까지 법정연금은 누적 약 4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 7월 약 3.7%의 연금 인상도 예상됩니다. 이는 예상 물가 상승률 약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연금 조정률은 내년 봄 임금 상승 데이터를 포함한 최종 지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까지 현행 18.6%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2028년 19.8%, 2030년 20.1%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39년에는 2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여름의 전망치보다 다소 완화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청년 조직인 청년연합은 이 계획이 2040년까지 최대 1200억 유로의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연정 내 합의 도출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기차 충전 주유만큼 간편해진다. 독일 인프라 마스터 플랜 2030 확정. 독일 정부가 전기차 EV 충전 과정을 주유만큼 쉽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충전 인프라 마스터 플랜 2030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요금 체계와 낮은 가격 투명성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충전은 주유보다 어려워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충전 요금의 명확한 표시, 결제, 방식 통일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의 요금 체계는 충전소별로 상이하고 가격 정보가 불명확해 요금 정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비계약 충전 가격을 한데 모아 앱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가격 투명성 센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충전소에 도착하기 전 실시간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터 플랜에는 다가구 주택 내 충전시설 확충 등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었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 집행형 조치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ADAC 등은 전체 충전기 수는 충분하지만 대도시와 고속도로 인근에서는 여전히 충전기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를 따라 전기 트럭을 위한 급속 충전망 구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베를린 유반, 전장으로 연방군 근위대대, 도시전 시나리오 훈련. 독일 연방군의 근위대대가 베를린 지하철에서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볼베르크 베를린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정부시설 보호와 국가,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19일 새벽 우즈분 노선 융페르나이드 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은 무장한 비정규군의 공격을 가정한 도시전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으며 병력들은 지하역을 장악하려는 가상 적군과 교전을 벌이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마이크 타이크그레버 근위대대 지휘관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교통 인프라를 노리는 사보타주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베를린 안보회의에서 러시아발 하이브리드 공격과 인프라 파괴 시도를 경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평소 국빈 경호 임무로 알려진 근위대대는 약 1000명 규모로 국방부와 연방정부, 주요 시설 경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의 주요 과제는 교통로 확보, 부상자 대피, 사보타주 세력 체포 등입니다. 독일 50여 년 만에 올림픽 유치 재도전. 독일이 1972년 미넨 올림픽 이후 50여 년 만에 올림픽 유치에 다시 도전합니다. 연방정부는 19일 독일 올림픽 체육연합이 추진하는 올림픽 패럴림픽 유치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독일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에 관한 정치적 협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오는 12월 4일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의 서명을 포함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독일 스포츠계와 정치권이 국가 차원의 공동 의지를 갖고 유치에 나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DOSB는 2026년 가을 공식 후보 도시를 선정한 뒤 2036년, 2040년 또는 2044년 대회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베를린, 미넨, 함부르크, 라인루르 지역이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넨은 지난 10월 말 주민투표에서 66.4%가 유치 추진에 찬성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시민 반대로 유치에 실패했던 독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과거와 다른 추진력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독일은 유치를 확정하더라도 치열한 국제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2036년 대회에는 인도, 카타르 등이 이미 관심을 표명했으며 유럽 내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가 유력한 경쟁 도시로 꼽힙니다.